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80%는 용어예요. 용어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용어가 일치가 되지 않거나 약속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은 또 시험에서 보더라도 이 용어와 관련된 부분이 한 50% 이상은 다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소방시설, 뭐 피난구조설비, 소활동설비 이런 것들을 쓰게 될 텐데 전혀 모르죠. 뭐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이런 표현들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보면 소방학과 소방법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어를 습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이니까 3개월, 4개월이면 되지 하고 딱 들어왔는데 막상 부딪혀 보면 아는 용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을 계속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죠. 들어왔다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 없이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것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 가지고요. 4월 달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만 여러분들 암기하면 돼요. 잠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언제 있어요? 10월 달에 있죠. 뭐 4월 달에 있긴 하지만 4월 달 시험은 좀 어려울 거고 10월 달 또는 1년 동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이 한 권의 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습니까? 국어도 있죠. 영어도 있습니다. 한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암기할 게 많죠. 그것을 오래도록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기하면 또 잃어버리고 암기하면 또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이 용어를 이해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쉽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예습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예습 필요가 있을까요?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복습하는 건 굉장히 저는 선호합니다. 근데 그리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복습은 뭐 약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이 수업 시간에 이것은 암기하세요, 이것은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것들 위주는 반드시 이 시간에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수업이 50분 수업에 10분 정도인데요. 한 보통 기초이론 과정 같은 경우는 45분 정도,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시간은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뭐 나눠드린 책자가 있긴 한데 그 책자가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요. 이 소방학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출제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학, 이 학자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소방학개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담겨져야 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복합 학문입니다. 소방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소방학이라는 걸 딱 펼쳐보면 소방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들어와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큰 꼭지로 들어와 있어요. 대개 한 소방학 개론의 40%는 법에 기반을 해가지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소방관계법규에서는 다 법규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돼서 전개가 되나 소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법규에 대한 법조문을 가지고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공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소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게 뭐겠어요? 공무원이 되고 나면. 뭐 그냥 소방 공무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것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화재 아니겠어요? 그죠? 화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업무들도 하겠지만 화재 진압과 관련된 업무를 여러분들은 주 업무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과 어때요? 공학적인 내용으로 갑니다. 공학적인 내용 플러스 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기술되어 있는 걸 보면 크게 네 가지 꼭지로 되어 있어요. 공학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뭐냐면요. 화재 진압 분야가 됩니다. 화재 진압 분야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화재라고 하는 것. 불. 불이요? 불. 좀 막연하죠. 불 하면. 우리가 숯불갈비 이렇게 해 먹을 때도 숯에 불 펴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직화로다 해 먹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화재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건 그냥 불이죠. 우리한테 이로운 불이죠. 그죠? 우리 집에서 제가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스레인지 불 켜가지고 어때요? 물 올려놓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불났다고 해가지고 바켓에 물 받아가지고 확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긴 하겠지만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래네, 우리 와이프한테 굉장히 혼나겠죠. 일반적으로 거기입니다. 화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필요성이 있어야 되냐면요, 소화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그것이 실수로 났든 아니면 그것이 방하든 뭐 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소화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화할 필요성이, 이로운 물은 우리 두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어때요? 따뜻하게. 하지만 어때요? 산불이라든지 우리 건물에서 불이 났다든지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화재라고 합니다. 그 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화재 진압 분야가 우리 시험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다. 책은 네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1권이에요. 나머지 이 꼭지가 책 2권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시험 문제 5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75% 나옵니다. 책 2권에서는 몇 프로?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25%가 됩니다.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20문제니까 13문제, 5문제, 아니 15문제, 5문제 내외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부분, 세 번째에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 시험 봐요? 예, 어디죠? 경기 봅니다. 어디 봐요? 경기. 경기는 임용권자가 누구예요? 모르죠? 경기도지사 누구예요? 몰라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아니에요.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몰라요? 서울은? 서울 누구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죠. 대통령은 알겠죠. 대통령은 누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도에 우리 소방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가 소방 조직은 소방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금 추운데가 계시죠. 그래서 추운데가 계신데 그 양반이 있을 때는 2014년도에 어때요?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국민안전처가 있었습니다. 그럼 국민안전처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이 있었죠.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예요?
미리 막는 거예요. 미리 막는 거예요.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고 또는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진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소방이라는 건 용어를 언제 사용했는지 그 이전에는 어떤 표현을 썼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경기에 여러분들을 임용하는 임용권자가 경기도지사예요. 왜 그런지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소방행정 분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집니다. 필기할 거 없어요. 나중에 또 저쪽부터 쭉 다시 또 해옵니다. 소방행정 분야.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역사라든지, 그죠?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경기에 어때요? 뭐 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방본부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행정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화재 진압 분야인데 화재 진압 분야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워서 들어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거기에 아주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다? 다 배우게 될 거고요. 그죠? 15기간 중에 여러분들은 가서 해당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 배우면 돼요. 그때 실무적인 내용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것들, 뭐 화재 진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화재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뭐 축구 좋아해요? 축구, 지금 현재 우리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그 리그는 어디예요? 예? 아, 그래요? 저는 EPL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EPL이 뭔지요. 그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그죠? 여하튼, 뭐냐면 축구인데, 지금 우리 축구 뭐예요? 아시안컵 지금 대회 열리고 있죠? 그죠? 되게 재밌어요. 보면. 며칠 전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1차전 어디랑 했죠? 어디랑 했더라? 필리핀이랑 했습니다. 2차전은 오늘인가요? 하여튼 또 어디랑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남아 축구하고 하면 우리가 공격 전술을 할까요? 아니면 수비 전술을 할까요? 공격 전술을 합니다. 그죠? 왜? 필리핀보다는 우리가 훨씬 강하니까. 근데 우리가 월드컵에 가면 어떤 전술을 해? 어떤 전술? 수비 전술. 독일 만났을 때 사실 공격 전술을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월드컵에 가면 어떤 전술을 펼칩니까? 수비 전술을 합니다. 왜?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공무원이 되셨는데 장비와 인력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화재를 진압하러 갔어요. 근데 인원이 다야 이만큼이. 근데 저쪽에 가가지고 63타워에서 그 여의도 63빌딩에서 불났대요. 우리 인원 갖고 불을 끄래요. 끌 수 있겠어요? 어때요? 연소가 확대되는 거 정도만 우리가 막으면 되겠죠? 그냥 수비 전술을 취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 조금 저쪽 로비에 불이 조그맣게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어떻게 해요? 화재를 진압해야 되겠죠. 화재가 그죠? 소방력보다 월등하게 크다면 우리는 수비 전술을 취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격 전술을 취하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전술에 관련된 내용은 축구와 똑같습니다. 수비 전술 아니면 공격 전술이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것이 중요한데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화재 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소방학이 됐든 소방법규가 됐든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양쪽에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화재 진압 분야가 됩니다. 마지막이 최근의 흐름상에서 보면 이렇게 좀 더 좀 중요성이 있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긴급 구조 분야가 됩니다. 긴급 구조 분야는 한번 적어보면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있죠?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저쪽 포항에서 지진 왔죠. 그죠? 지진. 뭐 자연재난입니다. 그죠? 또는 뭐 우리가 뭐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뭐예요? 재난이 됩니다. 그죠? 보면 구조, 구급, 재난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90%는 다 법적인 내용이에요. 법적인 내용이 됩니다. 화재조사도 법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소방행정 분야에 가서도 보면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가 있어요. 그럼 그 조직을 꾸려나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재정이라고 하죠. 그죠? 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뿌리도 알아야 되겠죠? 역사가 됩니다. 역사. 이런 역사를 뺀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법에서 사실은 근거해서 가지고 온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법에 기반을 둬서 학적으로 접근한 내용들이 됩니다. 법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소방학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약간 달라요. 그 다르다는 내용은 다 뭐냐면요. 여기요. 용어예요. 용어. 즉 뭐라는 얘기예요? 종류, 분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학습하시면 돼요. 학적인 측면에서. 그게 답니다. 최근에 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공동구에서 어떻게 해요? 화재가 발생이 됐죠. 거의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재난에 준하죠. 왜? 전화 이 통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화재 진압 분야, 소방, 화재 진압 분야, 긴급구조 분야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앞에 있는 김정희 쌤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첫 번째 책 1권에 있는 것은 화재 진압,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다. 공학적인 내용이다. 두 번째 책에는 소방 행정 분야, 그리고 화재 진압 분야, 그리고 긴급 구조 분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암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책꽂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담을 거예요. 담을 때 규칙 있게 좀 꽂아야 돼요. 우리 책꽂이 도서관에 가면 책을 어떻게 해요?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쉽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놓을 때도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규칙을 잘 잡아서 천천히 꽂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을 때 어때요? 충돌 없이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첫 책꽂이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재 진압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에 가장 끝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구조, 여기는 구급,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재난이 됩니다. 여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화재 조사. 그죠? 화재 진압. 뭐 진압을 위해서는 전술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역사와 조직,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인사, 재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를 또 꺼집어내거나 여기를 꺼집어내거나 하면 또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처음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사면 가장 먼저 뭐를 하라 그래요? 그렇죠. 목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지금 사서 비닐을 뜯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목차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다? 책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는 거예요. 자, 한 장씩 한 장 다 끝까지 넘겨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겨보면 그림도 있을 거고 표도 있을 거고 어떤 목차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아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죠? 실제로 보면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는 게 13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몇 문제씩이라는 거예요? 그죠? 두 문제에서 세 문제씩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랑 중요도가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